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거를 다뤄볼 거냐? 유효핵전화. 이걸 한번 다뤄볼게. 유효핵전화. 좀 잘리긴 했는데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핵전화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는 봤을 거야. 이게 핵전화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이제 플러스니까 전자. 둘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겠지. 당연히 이제 위에도 작용할 거야. 위에 전자랑도.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여기 전자. 전부 다 핵전화가 골고루 작용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줘.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힘. 이게 이제 핵전화가 된다. 그럼 이제 다음을 봐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전자가 여러 개가 있어. 뭐 이걸 1번 전자, 이거를 2번 전자, 얘를 3번 전자, 이거를 4번 전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려막기 효과라는 표현이 나와. 가려막기. 자, 벌써 말뜻에 나와 있어. 막는데. 뭐를 막겠어? 핵이랑 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힘을 막는 거야.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자, 그럼 얘는 뭐냐? 가려막기 효과는 그냥 방해하는 힘이라 생각하면 돼. 방해하는 힘. 이 인력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유효핵전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실제 받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제 핵전화에서 가려막기를 빼. 가려막기를. 그러니까 방해하는 힘을 빼주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실제 핵전화.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크다 작다만 판단하면 돼.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볼게. 자, 어렵지 않아. 자, 4번 전자에 작용하는 가려막기. 그러니까 4번을 방해하는 힘을 찾으란 소리야. 그럼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을 누가 방해하겠어? 나머지 전자들이. 이게 가려막기야. 1번, 2번, 3번이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 가려막기는 결국 전자가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이걸 비교해볼게. 1번 전자랑 2번 전자. 자, 여기 1번, 2번이 있지. 1번, 2번. 자, 그랬을 때 누가 4번을 더 잘 막냐 이 소리야. 그럼 이 핵전화를 방해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림상 이런데 우리는 전자는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럼 1번이랑 2번 중에 누가 방해하는 힘이 크다? 1번이 크다. 자, 왜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서 안쪽 껍질에 있지. 그러니까 4번보다 안쪽 껍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으면 방해하는 힘이 정말 크겠지. 이 앞에서.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옆에서밖에 밀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미는 힘은 정말 작겠지. 그래서 앞쪽 껍질에 있는 얘가 어떻다? 좀 더 막는 효과가 크다. 그냥 이런 뜻이고. 자, 다음 1번이랑 3번. 1번이랑 3번 중에 누가 막는 효과가 크니? 자, 전부 다 둘 다 얘는 안쪽에서 막지. 그래서 안쪽에서 막기 때문에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해주면 돼. 가려막는 효과는 둘이 같다.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똑같다. 하지만 안쪽에 있으면 더 잘 막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주고. 그럼 유효핵전화를 비교해볼게. 1번이랑 3번 전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유효핵전화, 핵으로 받는 힘은 누가 더 세니? 자, 둘 다 안쪽 껍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껍질에 있지. 그럼 어때야 돼? 같아야지. 방해받는 힘도 똑같겠지. 그래서 같다. 우리는 크다 작다 같다만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 뭐 되게 쉬워. 1번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거고 2번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안쪽 껍질에 있는 얘가 좀 더 핵전화가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다음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예제 문제. 자, 여기 보면은 문제가 뭐냐? 자, 얘는 플러스 3.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로 잡아당기고 있다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 A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껍질에 있어. 그 다음에 C는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핵전화를 봐야 돼. 그럼 당연히 이제 우선 고려해야 될 대상이 뭐냐? 껍질부터 고려를 해줘야 돼.
자, 얘는 첫 번째 껍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두 번째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첫 번째에 있는 얘가 더 세다. 지금 이게 핵이 플러스 3이고 플러스 4래. 그래서 얘가 플러스 4. 두 번째 껍질이지만 세게 잡아당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3, 4면은 그냥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뭐 이게 만약에 플러스 8이야. 이러면 좀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겠지. 근데 바로 옆 단계 정도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껍질이 어디냐를 비교를 해줘야 돼. 그래서 A가 제일 크다. 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이제 B, C를 비교해주지. 이럴 때는 똑같은 껍질이기 때문에 얘가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해도 4가 좀 더 세겠지. 그래서 우리가 C, 그 다음에 B 이런 순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뭐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애매하지. 이 A랑 C 같은 경우 애매해. 얘가 만약에 플러스 7이면 어떡할 거야? 얘는 첫 번째 껍질이고 얘가 두 번째 껍질인데. 그래서 애매하니까 이런 거는 잘 안 내겠지. 근데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물어본다. 뭐 이거는 그냥 근처에 있다. 이 정도는 그냥 같다라고 해주고 껍질을 비교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금 애매한 상황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원자과 전자만 비교해줘.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애들만 비교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는 둬.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는 거야 항상. 그럼 여기 이제 수소가 있네. 자, 근데 수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 자,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는 가려막기가 있을까 없을까? 가려막기가 없겠지. 방해하는 전자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유효 핵전하는 몇이라 써주면 된다. 수소는 플러스 정확히 1이야. 1만큼 잡아당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리튬. 자, 리튬도 원자과 전자만 볼 거야. 원자과 전자. 근데 얘는 이제 3만큼 잡아당긴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어. 근데 3만큼 잡아당기는데 3으로 쓰면 안 되지. 가려막기가 존재하잖아. 가려막기가. 그러니까 정확히 가려막기는 얼마인지 몰라도 3보다는 어때야 된다? 3보다는 뭐 조금 작아야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베릴륨도 이제 원자과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봐도 돼. 그래서 뭐 얘를 보면은 얘도 4로는 잡아당겨. 자, 근데 하지만 어떻다? 4보다는 조금 작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항상 원자과만 보는 거다. 이게 기본 원리고. 자, 다음 거.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했냐? 자, 원래 주기율표 다음에 배우지. 그럼 얘네가 뭐가 있다? 주기적 경향성이 있다. 경향성이. 그럼 내가 한 주기만 알면 나머지 주기는 똑같겠지. 그래서 이 주기부터 보면 아까 있어. 리튬하고 베릴륨. 자, 플러스 3 요렇게 있고 플러스 4 요렇게 있었어. 그랬을 때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 껍질은 똑같으니까 4가 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지. 뭐 가려막기 전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옆에서밖에 안 밀지. 그래서 옆에서 미는 거는 그냥 무시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에서는 이렇게 된다. 베릴륨이 더 크다. 당연히 그 다음에 B는 5개의 껍질 2개인데 5로 잡아당기니까 좀 더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기는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되는 경향성을 띈다. 이렇게. 이런 경향성을 띈다. 자, 그럼 당연히 3주기도 똑같겠지. 같은 주기니까 껍질만 얘가 2개, 껍질만 3개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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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된다. 얘가 3주기. 뭐 4주기도 뭐 끝.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경향성을 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일 때는 번호가 커질수록 커진다. 번호가 커질수록. 왜냐면 얘는 핵전화 때문이지. 핵전화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알아두고. 자, 다음에. 그럼 우리가 같은 족은 어떨지 한번 봐볼게. 가장 간단한 1족을 볼게. 수소랑 리튬. 자,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에 껍질 하나 이렇게 됐지. 이게 수소야. 자, 리튬 3이고 얘는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린 이제 원자과 전자만 보기로 했지. 얘만.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얘는 가려막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유핵전화가 1이다. 1. 근데 얘는 방해하는 힘이 있지. 근데 핵전화가 어때? 거의 막 3배 차이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아지진 않아. 그래서 뭐 2점 얼마 뭐 대충 되겠지. 그러니까 껍질이 멀더라도 핵전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전하의 영향이 더 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따라. 이런 경향성. 이렇게 된다. 뭐 당연히 얘네도 마찬가지지. 2족, 13족, 14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암기를 결국 해야 되겠지. 이해는 해주고 암기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뭐 팁. 간단하게 이거 애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 자, 내가 손가락을 쓰라 그래. 왼손이랑 이제 오른손이 있어. 왼손, 오른손. 자, 그렇다는 소리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왼손, 오른손.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쓰면 되냐? 얘는 왼손을 쓰면 돼. 왼손.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게 뭐 물리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왼손. 우리가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부등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 부등호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부등호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커진다. 아래쪽으로 가면 커진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알아서 외워. 알았지? 알아서 이해를 통해서 외워주면 되고. 근데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고, 오른손도 있긴 있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유효액전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실제 수능에서는 그냥 보기 하나 정도 나와. 기억. A랑 B의 유효액전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뭐 그랬을 때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거 왼손.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원자 반지름을 또 한번 봐야 되니까 그것도 경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